계속해서 투데이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늘은 학교 현장으로 가봅니다. 학교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들 맛있는 점심을 챙겨주시는 급식조리사분,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돌봄 전담사분, 또 학교 행정을 묵묵히 지원하는 실무사분들까지 학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 갇혀 낮은 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당장 학교 현장에는 급식이나 돌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업에 나서는 이유, 그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 지부 지연옥 지부장 울산 연결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학교 비정규직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울산의 경우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맡고 계신지부터 여쭤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이 15만 이상이 되고요. 예. 울산의 같은 경우는 교사 공무원 전체 학교 안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예. 아이들이 맛있고 건강한 점심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비롯해 교육과정 이후에 아이들을 방과 후 지원하고 계시는 돌봄, 늘봄 선생님들, 유치원 방과 후 가정 선생님들, 장애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사, 발휘되어주는 통학실무사, 코치라고 불리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비롯해 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 강사, 교육과정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교무실, 과학실,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실무사님, 환경미화 선생님들, 학교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 교육복지사, 취업지원관, 사감 등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울산에는 50여 개의 다양한 역할과 이름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 50여 개 말씀하신 것처럼 직군이 참 다양한데요. 그만큼 직군별로 겪는 고충도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직군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눠서 설명해 주실까요? 학교에는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 직군마다 어려움과 고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 현실은 교사, 공무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열화되어 있고 예. 마치 학교 신문제처럼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운영에 따른 그 어떤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학교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업무를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아이들을 보거나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학교 내에 논의 없이 일반적인 업무 분장과 업무 지시, 보호 조치조차 없는 민원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힘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골병, 화상, 배임, 넘어짐 등 산재 사고도 빈번하고 아프거나 하면 대체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병가조차 쓰지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하는 그 업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네. 이번에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와 함께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일정과 파업 규모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를 통해서 지난 10월 중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압도적인 찬성이 가결되었습니다. 예.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번 총파업은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릴레이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 지역별로 묶어서 11월 20, 11월 21일, 12월 4일,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은 12월 5일 총파업을 결심하고 서울 상경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임금 현실화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학교 비정규직은 아무 기준 없이 학교 정책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필요할 때 채용하다 보니 직종 지역마다 임금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100개가 넘는 다양한 직종의 임금과 처우가 제각기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현실과 동일화를 마련하고자 보통 이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하지만 지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문제점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게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과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을 통해 적절한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비정규직 임금 체계 개편 시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변화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전문가와 정부를 포함해서 구성하고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임금 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조사를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3년 전 연구 용역 결과로 보면 정규직 대비 업무에 비해서 역할이 한 80%, 90%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예. 학교라는 특성상 방학 때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자리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노동자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명절 휴가비를 받고 있고 각종 복리후생 수당 차별과 최소한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차별에 묶여 정규직과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적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금 외에도 현장에서 이것만큼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 목소리 높이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만 복무에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신학기 준비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아이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전보를 하면 전 학교와 오는 학교의 인수인계 작업들도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야 하는 법정 교육과 또 의무 교육이 있지만 꼭 필요한 교육만 이루어지고 대부분 교육 시간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교육도 개인 비용을 들이거나 집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성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공무원에게도 있는 유아교육 제도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게는 바뀐 이런 제도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 대책도 막막하지만 8시간 온전한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는 비정규직들도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학교 공간을 혼자서 그것도 7시간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8시간 5시간 나눠져 있는 유치원 방과 후 선생님도 아이들의 교육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는 그 업무를 또 수행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 학부모와 학교의 기능이 다양하고 역할이 수행하는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사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인 교육 노동자가 아니라 서비스 영역으로 비용의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 복무 개선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와 역할이 커진 만큼 복무만큼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지연옥 울산 지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시는 게 급식 조리사들의 노동 환경 문제입니다. 네. 환기 시설이 열악해서 폐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개선이 좀 되고 있는지요? 지금 단계별로 환기시설 공사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그 공사는 좀 더디게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도 오랫동안 민주노총과 투쟁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서 이제는 안전한 일터를 좀 보장받겠구나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일 시급한 문제는 배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혼자서 감당해야 될 식수 학생 인원이 100에서 130명으로 배치 기준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평균 70명이고 군대에서 담당하는 인원도 70명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7개 시도는 전부 다 전국 공공기관 군대보다 2배가량 높은 배치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 시간을 맞추려고 조리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늘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강조해도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예.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열악한 작업 공간에서 산재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조리 업무 외에도 과도한 위생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 골병이 난 상황입니다.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일하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신규 채용자 미달과 입사를 해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파도 상을 갑자기 당해도 대체 인력이 없어 100통이 넘게 전화를 하며 대체 인력을 구합니다. 나의 일을 대신하는 동료를 위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규자가 입사를 해도 연수 하나 없이 3월이 되는 신학기에 투입이 되어 어깨너머로 눈치껏 작업의 공간에서 업무를 배우고 손발을 익히는 구조다 보니까 산재가 빈번하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이 배출 기준은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급식이 없는 이 방학이 급식 노동자들에게는 정말로 생계가 막막한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할 노동자들은 정말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파업이 진행되면 당장 급식이 중단되거나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학생을 볼모로 잡는다 비판이 매번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감내하며 파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절박한 마음입니다. 바꾸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과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책임감입니다. 예. 아이들의 건강한 점심을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전국적으로 15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무리 일하러 오지 않는 이 급식실 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이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또한 일이 힘들고 고되도 맛있게 먹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안전하고 맛있는 건강한 점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비록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지만 학교 안 근본적 구조적 차별 문제를 없애고 당당한 노동자 교육의 주체로 법과 제도를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인 학교인 만큼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는 노동이 존중되고 안전한 이터를 만들기 위함이니 많은 시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여러분 응원과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울산시 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노조 입장에서 이 정도 안은 나와야 한다. 협상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네, 집단임금 교섭에 10년 차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교육청마다 저마다의 다른 처우 임금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통일화하자. 그래서 임금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떠나는 급식소 노동자들 이제는 행복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10년이 넘게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당국, 교육청, 교육감 의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요구에 답하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나는 교육 예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예. 교육감은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을 나서고 교육 관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교육 관계자들은 얘기합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내몰고 있는 건 결국 정부와 교육청,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에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드립니다. 올해는 방학 중 생계 대책과 노동 존중 임금 체계 개편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행정정부기관 공무직들도 내년에 공무원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차별 해소를 위해 기본급 3.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를 국무회의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울산교육청도 다른 교육청 눈치 보지 말고 임금체계 개편 의지와 그리고 공무원과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매번 나왔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 좀처럼 해소되지 않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정부가 바뀌고 기대가 큽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 노동이 존중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급식실 근본 대책 마련과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약속했지만 아직 바뀐 거는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각자 역할에 대해 더욱 자긍심과 긍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당당한 학교의 교육 주체로 의견도 내고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소 공사를 해도 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방학 때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도 없습니다. 작업 동선, 각종 기구기계 설치, 면적 등 결정이 이미 돼버리고 공사가 진행된 뒤에 그 속에 몸을 맞춰 일할 수 있는 현실이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아이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법적 존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인 학교만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는 학교가 되려면 비형의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학교 비정규직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법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노동자의 복지와 저임금 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총파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조합원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많이 힘들어들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뒤로 하고 파업을 나오는 것이 마음은 많이 힘들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고강도 저임금으로 전국적으로 급식실 신규 채용자 미달과 중도 퇴사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과연 급식이 진행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울산도 이미 신규 채용자 미달에 이어 올해 이미 21분이 그만두셨고 예. 그만둘까 고민하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산재 비율이 높은 건 교육청이 단순히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요구, 노동 강도 하향을 위한 배치 기준의 문제가 몇 년째 요구되고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진보정당이 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100만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급식을 위해 건강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학교 급식실 조리신무사 1인당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급식법 제정 100만 청원 운동에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 그리고 파업에 나서는 이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돼서 대화가 잘 풀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초대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울산지부 지연옥 지부장 만나봤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